자, 오늘 이제 차라리 우리가 그냥 가발 밀고 가발을 쓰는 게 어때? 저렇게 머리가 정리가 안 되면. 자, 우리가 오늘 이제 네. 원래 하려던 주제가 뭐냐면요. 네. 자, 이제 이겁니다. 이제 우리 그 핑크 그래. 그냥 핀 요렇게. 조국 얘기는 그만하고 네. 이제 네. 우리가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차라리 그냥 머리를 이렇게 올리는 그거 고민할 시간에 사법고시 공부를 하자 그랬니?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이 지금 있잖아요. 그 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이용해서 이제 위성정당 만들 때 네, 네. 참여하는 시민단체, 네. 창원 간접단 단체가 있는데, 자, 설명 좀 해주시죠. 네네. 저 윤희숙. 윤희숙이 우리가 아는 그 윤희숙이 맞아. 아니야. 저 진보당 당대표예요. 진보당은 강성이라고 대통령 맞아요, 한테 맞아요, 물리라고 맞아요, 항상 맞아요. 그놈. 그리고 저분은 주사파가 맞고요. 용해인? 아니요, 윤희숙 씨. 네, 윤희숙은 주사파. 주사파고요. 용해인은 뭐 설명할 필요도 없는 그런 애고요. 귀빈이죠. 네네, 네. 귀빈실 이용하시는 기본소득당. 네. 그다음에 박홍근. 저 사람은 원내대표기도 한데 1993년 한총련 산하 서울지역 총학생회 연합 의장이었어요. 경희대 총학생회장이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서총련은 진짜 서총련 의장부터 웬간한 학생의 일반 애들까지 북한 문건 돌려보던 때였기 때문에 저는 박홍근은 100% 주사파라고 확신합니다. 제 충성맹세 했을 거예요. 그 옆에 조성우, 저 사람이 이제 문제인데, 민경호 대표님이 범민련의 사무총장이었잖아요. 범민련은 사실 장기수 선생님들이 대부분 장기수가 이제 의장을 하기 때문에 사무처장이 사실상 수장이에요, 수장. 근데 민경호 전에 조성우가 먼저 사무처장을 했고 그 다음이 민경호예요. 그러니까 민경호급의 간첩인데요. 저는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 저 사람이 그 범민족대에 사회봤던 걸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유명하신 분이에요. 저분도 이제 주사파죠. 그리고 박서군. 이분은 이제 시위 전문 시위꾼이잖아요. 제가 좌파에서 우파로 넘어온 여러 가지 사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인간적 결격사를 들려면 저는 박서군을 들겠어요. 저 사람은 옆에 노조 지원 가서 자기 병원 노조 탄압하는, 저희 녹색병원 이사장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녹색병원 그 당시 이 사람이 이사장일 때 노조위원장이 정신병 걸렸어요.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탄압이 심해가지고. 그래놓고 자기 병원 노조랑은 교섭도 안 하고 탄압하고, 옆에 병원 노조는 지원 가는 이중 인격의 거의 대부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박서군이 이 시위가 직업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분이죠. 네, 맞아요. 그리고 전문 제가 시위. 좌파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통화를 해봤거든. 이거는 이제 출처를 밝힐 수가 없는데 전태일 병원을 만들려고 한대요. 아, 근데 전태일 병원. 예, 좌파들이 모여서 전태일 병원 이제 설립위원회를 꾸렸는데 그 친구의 고민이 뭘 것 같아? 근데 누나, 박서군이 또 들어왔어. 또 와서 대장한다고 할 것 같아서 우리 지금 이 회의를 꾸려야 되나 마나 걱정이에요. 라고 말한 건 무슨 얘기냐면, 박서군이 자꾸 사람들은 이제 원하지 않아. 저 사람이 오는 거를 너무 늙고 되게 권위적이고 일도 못하거든.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든 친분으로 비집고 들어가서 무조건 의장을 맡으려고 해서 좌파 내에서도 골칫거리다. 그래서 국회를 보내려고 할지도 몰라. 그러면 자기네가 좀 자유로워지니까. 참고로 박서군이 저기 광우병 사태 때도 광우병 네, 맞아요. 그때도 아주 맞아요. 맹활약을 했고요. 맞아요. 거의 10년 이상. 후쿠시마, 예, 일단, 택배 노조 네.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시위가 있는 곳에 박서군이 있어요. 사드도 맞아요, 그렇고. 맞아요. 사드 때 얘가 뭐라 그랬냐면은 곳곳에 기형아 태어나고 암 환자가 급증할 것처럼 떠들어댔다. 맞습니다. 뭐 이랬습니다. 그리고 박서군은 교습을 들어온 젊은 여간부한테 머리에 피를 안 마른 어린 여자에게 어디서 감이라는 말을 진짜로 공식적으로 하신 분입니다. 그 어린 여자애가 저예요. 난 잊을 수가 없어. 나는 나중에 죽기 전에 이 새끼는 죽이고 죽는다. 근데 그때 그 모멸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내 평생 좌우를 막론하고 태어나서 늙을 때까지 그런 모욕적인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저렇게 시위하는 부르짖는 구호는 인권하고 뭐 시민의 안전이란 말이야. 맞아요. 근데 이재명하고 친해. 맞아. 이재명이 지은 그 적자 매년 600억씩 나는 병원 있잖아요. 성남시 의료원 초대 상임이사가 제 박서군이야.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돼. 지금도 이재명하고 친하니까 이러고 있는데. 맞아요. 아니, 이재명은 인권 탄압의 거의 주범이고 이재명 주변에 5명 죽은 걸 빼고도 네. 이재명 주변에 구속된 사람 천치야. 네. 그러니까 주변 사람 다 구속시키는 놈이 이게 인권 탄압법 아닌가?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형수한테 쌍욕도 그렇고 어쨌든 이런 놈 아니 인권 주장하는 놈이 왜 일관되게 해야지 문재인 때는 가만히 있고 그리고 사드 막 욕하다가 나중에 사드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 아무 말도 안 해. 반성도 안 해. 그다음에 경남진보연합이 창원 간첩단 사건의 그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경남진보연합의 핵심이 울산파예요.
근데 울산파, 인천파, 경기동부 세 개가 현존하는 최고의 주사파 조직이거든요. 그 최고의 주사파 조직이고 경남 진보연합이 미는 게 아마 김창현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울산파 이석기예요. 주사파 수장이에요, 거의. 그래서 아마 그 사람 밀어 넣으려고 들어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진성준은 민주당, 그쵸? 야, 근데 이런 놈들이 국회의원 되면은 우리나라 끝장입니다, 진짜. 저 사람들이 있잖아요. 저렇게 놓고 부산, 그러니까 조선노동당 남측 연석회 이렇게 해도 이상하지 않는 멤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나는 북한이 이제 우리는 같은 민족이라는 거를 하지 않고 그냥 적대국으로 규정하겠다. 그러면서 범민련이 해체됐잖아요. 네. 범민련이 해체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범민련 필요 없어요. 이제 저분들이 국회에 가면은 대한민국 국회가 북한하고 이미 조선노동당 부돈이 돼버리는데 굳이 범민련이 있을 필요가 뭐 있어. 저기서 국방위 하나 가고 뭐 건교위 하나 가고 이렇게 주요 상임위 몇 개 들어가서 정보 받아가지고 다 넘기면 되는데 굳이 범민련 같은 그런 탄압반 조직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북한하고 있는 종북단체는 필요가 없다니까요. 국회랑 다이렉트로 소통한다니까요. 저렇게 돼버리면. 용해인은 저기 왜 있는 줄 아세요?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쟤는 그냥 국회의원 용해인? 시켜준다 그러면은 쟤는 누구랑도 손을 잡으래요. 그냥 국회의원에 환장하네요. 쟤는. 차라리 저기 급이 되는 사람들은 그래도 무슨 의도가 있잖아. 쟤는 의도가 없어. 그냥 귀빈실 KTX 계속 타고 싶어 저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때 한번 천안함 자폭 발언으로 한번 혁신위원장에서 잘렸던 네, 이래경 이래경도 저 명단에 네, 있더라고요. 있어요. 정말. 그래서 이 명단이 진짜 주옥 같은데 제가 이제 운동권 할 때 있던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거든요. 그 주사파에 굉장히 그 유명했던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한동안 잠잠하고 안 보였었어. 근데 이번에 쫙 명단 무대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이 다 국회에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문재인이 연동형을 주장한 이유가 얘네들 꽂으려 그런 건가? 나라 말아먹으려고? 강성희보다 몇 배 더한 인간인 게 맞는 게 강성희보다 어떤 서열과 급이 한 30배쯤 높은 사람들이에요. 다. 우리한테는 강성이도 저 아득하게 있는 아주 이 쓰레기인데 걔를 뛰어넘는다면 대단한 강성희가 사람이네. 이정이라면 저기 있는 분들은 다 이석기급인 거죠. 다 급이 훨씬 높은 사람들이에요. 와, 그러니까 강성희보다 더한 놈이 10명이 들어온다. 와. 근데 진짜 나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진짜 거의 이건 뭐지? 아니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군자산의 약속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회에 진입해서 의회를 장악하라 그랬잖아요. 아, 군자산의 약속이 이렇게 실현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강성희의 진보당 공약이 뭐냐? 지난해 9월 발표된 정책을 보니까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네. 한미동맹 반대. 제일 중요한 게 이거네. 우리나라 군 병력을 20만으로 감축한대. 근데 이 정도면은 목도항빈이 저기 지금 요구하는 거는 비례 1번부터 10번까지 자기네가 갖겠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면은 이거는 아니 나는 근데 너무 깜짝 놀란 게 민주개혁 진보 선거연합 추진 연석회의를 하면은 나는 민주노총도 들어오고 환경단체도 들어오고 이런 다양한 단체가 들어올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떻게 저렇게 옛날 같으면 감히 이렇게 얼굴을 내놓고 이렇게 제도권에서는 얼굴을 내놨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구속될 정도의 저런 찐빨갱이만 이렇게 들어와 있지. 이건 뭐지? 이거 옛날에 막 우리 옛날에로 치면 저거 남북 화해협력 범민적 연합 무슨 추진위원회 이렇게 해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 멤버들이야. 난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이렇게까지 갔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박서군이 이재명한테 문재인 만나러 가기 전에 했던 최후 통첩이 뭐였냐면 너 연동형 비례 안 받으면 우리 당대표실 점거 농성할 거야 했거든요. 아까 이제 그 조정은 그 의원님이 정치 시간에 나와가지고 이게 위성정당이든 간에 병립형 비례든 간에 어차피 그냥 가입해갖고 가면 똑같은 거 아니냐. 근데 왜 이런 식으로 하냐고 막 그러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병립형이면 차마 민주당 이름을 걸고 조성우나 아까 말한 무슨 경남진보연합이나 그렇게는 못 넣어요. 왜냐면 이거 깠을 때 민주당이 너무나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근데 이게 위성정당이기 때문에 민주당하고 어쨌든 밖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병립형이냐 위성정당이냐가 사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민주당이면 그래도 걸러졌을 게 위성정당이 되면 여과 없이 들어갈 확률이 너무너무 높아요. 저 민주당 자체가 공천권을 갖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위성정당의 공천심의위원은 다른 사람이 되기 때문에 당대표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기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당대표가 돼버리면 그 위성정당 어쨌든 자기 당령으로 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 박홍근만 돼도 저 사람들 다 받을 거예요. 왜냐면 박홍근하고 조성우는 단짝이에요. 조성우가 범민련 사무처장 할 때 박홍근이 서청년 의장이었잖아. 범청년 서울지역 의장이었기 때문에 둘이는 거의 한 조직 멤버라고. 그러면 당연히
박홍근이 만약에 맞는다? 그럼 다 넣겠지. 그래서 이게 독립헌과 위성정당은 정말 다르고 위성정당이 훨씬 위험해요. 훨씬 100배 위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병립형으로 돌아갔어야 돼, 진짜. 이거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우리가 의석이 사막공당이면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의 친북적 이력을 있는 사람. 이래경만 해도 혁신에 잘렸잖아. 네. 근데 이거 위성정당 되면 들어간다니까? 여참 뭐 한 5명, 6명 정도는 배치 달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면 정말 이거는 만약에 주사파가 근데 별거 아닌데 주사파가 지금 강성이 1명이잖아요. 근데 국방에서 뺐잖아요. 네. 근데 주사파가 5명만 들어가잖아요. 와, 근데 왜냐면 생각보다 주사파만 있는 게 무섭다. 아니고 서른 보좌관이 옛날에 국방위단에 다 빼돌렸지. 윤미향 네. 보좌관 간첩이었지. 서른 보좌관 간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진보당 출신들이 다 보좌관으로 내가 보좌관을 색출할 방법이 없어요. 맞아. 그러면 보좌관에다 얘네가 5명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좌관 들어가지. 민주당에 보좌관 몇 명 심어놓고 이러잖아요. 전 상임위에 간첩이 하나씩 있었고 자료를 다 빼돌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의원실에서 자료 요청을 할 때 저거 의원 도장이 나가긴 하는데 나도 보좌관 해봤잖아. 그럼 나도 조직에서 필요한 자료 있으면 의원 도장 그냥 내가 찍어갖고 보좌관이 그냥 막 보내. 그러면은 그 해당 그 상임위에 있는 그 산하 단체 정부부처에서는 의원이 요구하면 줄 수밖에 없어. 안 주면 문제가 되거든. 그러면은 심지어 우리 이제 나중에는 자료 요청할 때 혹시라도 얘네가 좀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안 줄까봐 자료 요청을 나중에 어느 정도까지 하는 줄 아세요? 다 표를 만들어서 빈칸을 채워주세요까지 해요. 그러면 그 공무원이 그 빈칸 다 채워줘야 돼요. 그러면 국방위나 견교위나 뭐 우리나라의 중요한 기재위나 이런데 5명만 들어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정부의 정보는 다 넘어간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저도 들으면서 너무 무서운데. 아 맞아요. 김정은한테 주간 보고하게 생긴 거죠. 여러분도 저하고 비슷한 느낌일 겁니다. 이런 얘기를 좀 처음 들어가지고. 범민련 해체됐잖아요. 그럼 범민련 낸 사람들 어디 갈 것 같아요? 저분들 보좌관으로 가겠죠. 아, 그렇겠네. 네. 보좌관은 의원이 그냥 아무나 픽하고 보좌관은 결격 사유가 없거든요. 심란하다, 진짜. 근데 나는 좀 무섭더라고. 내가 만약에 좌파에 있었어도 좀 내가 왜냐면 나 좌파에 있을 때 이석기 들어갈 때 깜짝 놀랐거든. 저렇게 진한데 가도 돼?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저러다 털리는 거 아니야? 이랬거든. 근데 지금은 이석기 하나가 아니고 진짜 내가 이석기 딱 5명, 6명씩 지금 국회에 들어가고 보좌관까지 하면 정말 셀 수가 없는 거지.